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끄러운 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슬럼프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전 영상 중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는 딱히 슬럼프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대학교 생활할 때 제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방황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낮은 자존감에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냥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일념 하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이들 그러죠. 학교,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도 없이 아침 저녁도 없이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었어요. 그때 힘들긴 했지만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게 2, 3년 정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꿨던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된 거죠. 대학생이 된 거예요. 정말 기뻤고 정말 큰 성취였죠. 그렇게 이제 잠시 대학생이 됐다는 기쁨을 느끼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늦은 사춘기. 대학을 가긴 갔는데 시작부터 굉장히 삐그덕거렸습니다. 우선 수업을 잘 안 들어갔고요. 부끄럽지만 당연히 숙제도 제대로 안 했고 심지어는 시험 준비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잠깐 방황했다가 잠깐 어긋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군대 가기 전 2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었어요. 약간 허송세월 하듯이. 학교를 다녔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요. 그냥 학교에 적을 둔 채 존재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럼 2년 동안 신나게 놀았거나 어떤 일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했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이뤄낸 것도 없고 놀지도 않았고 그냥 2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학교를 안 다닐 거라면은 휴학이라도 하지. 휴학도 안 하고 매번 등록은 해요. 또 수강 신청도 했고 그러고선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학비가 아까운 것도 잘 모르고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잘 모르고 이 일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될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히 존재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시험 과목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시험 준비를 안 했으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가만히 존재하고 있다가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중간에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조교가 잡더라고요. 그러다 한번 끝까지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앉긴 앉았는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준비를 안 했는데. 당연히 자존감은 바닥이었죠. 뭘 해보고 싶은 것도 없었지만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성적이 당연히 바닥이었고 거의 쫓겨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은 아마 조만간 쫓겨났지 싶어요. 부끄럽지만. 그런데도 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심각한 건 알았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데 그 행동이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짐작은 했겠지만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왜 그렇게 2년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제가 저 스스로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겠구나 라는 거를 짐작을 좀 할 수 있게 됐죠.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상태로 4학기를 마치고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군대로 갔습니다. 군대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군대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꼽으면은 아마도 생각할 시간이 많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새벽에 자다 말고서 이제 깨우거든요. 이제 보초를 쓰라고. 그러면 캄캄한 밤에 나가서 한두 시간 정도 밖에 서 있다 들어와요. 총 들고. 그렇게 한밤중에 서 있으면은 세상에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제 그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 나이가 돼서야 현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 한밤중에 서가지고 다른 게 딱히 할 게 없잖아요. 학점이 바닥인데 내가 제대하고 학교로 돌아가면은 제대로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졸업은 한다 쳐도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수능을 봐가지고 대학생활 2년, 군대 2년 그걸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면은 나는 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은 이번 생은 망했구나. 제대가 가까워지면서 자신은 별로 없었지만 생각은 점점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내가 가진 옵션,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서 한번 잘해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를 제대한 그 해에 2년 동안의 그 지긋지긋하던 슬럼프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자존감도 회복하고. 어떻게 했었을까요? 군대에 있는 동안 이제 위기감은 생겼고 이제 한번 열심히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자신감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못했었으니까. 특히나 1, 2학년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채로 바로 3학년 가서 전공 과목들 외계어로 써있을 그 말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었어요. 이제 나는 잘은 못할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기본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전공 과목들을 들어가지고 그나마 평균을 맞추려면은 최고 점수만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앞섰었습니다. 자신감을 갖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학 와서 잘해본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대하자마자 제가 내렸던 굉장히 작은 결정 하나가 전 저를 일으켜 세웠다고 믿고 있어요. 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 공부를 좀 준비를 했었어야죠. 1학년, 2학년 때 배웠지만 모르는 그 과목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없었고 그 대신에 제가 이제 큰 서점에 갔습니다. 제대하자마자. 그리고 나서는 자격증들 관련된 책들이 모여있는 코너에 갔어요. 가서 앞으로 몇 달간 있을 시험들 그 중에서 한번 이건 해볼만 하겠다 라는 걸 2개를 골랐습니다. 하나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었고요. 다른 하나가 한자 능력 2급. 자격증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게 어떤 자격증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단기간 내에 목표를 잡고서 한번 열심히 해볼 만한 그런 게 필요했어요. 전공 과목은 실패한 경험 때문에 자신이 없었지만 자격증이라는 거는 다 똑같은 베이스에서 시작하잖아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한번 해보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자격증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처럼 그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받고 결국은 그 자격증들을 따게 됐습니다. 사실 자격증을 못 땄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자격증을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았거든요. 자격증은 그 시간의 부산물이었고 제가 그걸 통해서 얻은 거는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느낌, 그리고 나도 하니까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제가 다음 해에 복학을 해서 꽤 열심히 살고 꽤 좋은 성적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저를 올려놓은 것,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격증을 보기로 한 거는 제 스스로에게 어떤 목표랑 데드라인을 정한 거였어요. 그 2가지가 세팅이 되니까 제가 달릴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복학을 해서도 제 스스로에게 목표와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고 달렸어요. 그렇게 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가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불쌍했던 저의 1, 2학년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저는 슬럼프에 빠졌고 방황했고 열심히 살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자존감은 굉장히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의 정반대 때문이죠. 즉 목표도 없고 시간도 따로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존재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내 꿈은 대학을 가는 것까지 정했는데 그 이후를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대학을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꿈을 이뤘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안 하게 되고 안 하면은 못 하게 됩니다. 그 못 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목표를 세울 생각을 못 해요. 못 할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 중에서 어디든 고리를 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가장 끊어볼 만한 것이 작은 목표라도 목표를 세우는 것, 그건 것 같아요.
그 이제 목표를 세우고 나면은 한번 그게 되도록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일정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 목표를 세우겠다는 거.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또 늘어지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한 세팅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셔야지 여러분이 그 세팅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 뭐 한자 능력 시험을 보겠다라고 한 것처럼 한번 정한 거는 한번 되도록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중간에 이 관련도 없는 거 내가 써먹지도 않은 걸 이걸 몇 달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라고 만약에 그 목표를 의심했으면은 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어떤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없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드디어 그 고리를 끊었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 다시 달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시절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뭐 수도승처럼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 시험들로만 제 하루를 채우진 않았고요. 그때 영어 공부도 시작하고 1, 2학년 때 전공 공부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를 그때 만났죠. 목표가 없는 상태가 제 생각엔 슬럼프예요.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존감이 낮다 혹은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 그러면은 어렵지만 한번 해볼 만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저처럼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써먹지도 않을 만한 자격증 공부를 했던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목표를 세우면 더욱더 좋겠죠.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때늦은 사춘기가 왔었는데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서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이루고 나니까 또 목표가 없어져가지고 방황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다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내가 바닥에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느낄 때 그때 이제 나를 달리게 해줄 만한 목표를 정하고 한번 정하면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학 2년 동안의 세월을 허비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됐어요. 3, 4학년 때.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극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죠. 학점.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만 떼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의 나나 일주 전의 나 혹은 한 달 전의 나 1년 전의 나 그런 모든 나의 모습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나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나가 또 이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사람이니까 방황할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고 저도 그랬고 방황하고서 또 극복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방황하고서 극복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래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데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 때문에 미래의 나의 삶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다, 슬럼프에 빠졌다, 그거를 인지하는 즉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세요. 미래의 내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지금 방황이나 슬럼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결과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결국은 나거든요. 미래의 나. 네, 오늘은 라떼 이야기를 하면서 꼰대 편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방황할 때 저 같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한테 조언을 한다면서 이런 말을 해줬으면은 제가 바뀌었을까요, 그때?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그랬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냥 지금 그때의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면은 제 얘기를 듣고 2년 동안 방황할 거를 1년 동안 1년 방황할 거를 그래도 반년 혹은 반년 방황할 거를 한 달 그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논문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